안녕하십니까, 정윤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NCS에서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방법 중에 하나인 리듀스드 오더 모델이라고 롬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롬을 이용해서 어떻게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 수 있는 툴인 트윈 빌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CS의 프로덕트인 트윈 빌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과 그 다음에 운영 환경의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그젬플로다가 항공기 내부의 압력장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로직, 그걸 개발하는 예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다가 기존의 프로덕트에 대한 생산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컨셉 디자인 더해서 CAD로 디자인을 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팅을 해서 CA를 거의 제품 판매 전에 해석을 해서 이 제품이 맞는지 성능을 만족하는지 판단을 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죠. CA를 해가지고서 예스가 안 되고 노가 됐을 경우에는 CAD부터 다시 설정을 해가지고 진행하게 되죠. 최근에 하드웨어하고 CPU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해석 기반 자체, 그러니까 해석 CA를 이용한 디자인 자체가 조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페르풀 돌아가지고서 개선이 되던 애들이 최근에는 컨셉 디자인 레벨부터 시작해서 동시다발적으로 CA를 시작을 하고 해석 툴에서 간략한 CA 해석들을 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퍼포먼스를 잰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다가 진행이 됐죠. 이거를 시뮬레이션 드리븐 프로덕트 디벨롭먼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디지털 트윈으로다가 가기 위한 어떤 시드 컨셉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설계 과정이 바뀌면서 업체, 그러니까 자동차 OEM이나 프로덕션을 개발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하드웨어에 대한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디지털 트윈이나 아니면 트윈 빌더, 인더스트리얼 4.0 자체가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 인력에 대한 감소, 아니면 뭔가 자동화시키고 로봇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뒷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프로토타입을 줄이고 실제적으로 코스트를 줄여가지고 그리고 제품의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생산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 기반의 디지털 트윈은 무엇인가? 보시게 되면은 커넥티드 하고 리플리카, 미러스, 라이프 앤 익스피리언스 오브 어셋,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한글로 얘기하면은 자산의 수명 및 경험을 반영하는 복제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제본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버추얼, 가상의 공간에 실제 제품을 그대로다가 형성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가상 공간에 있는 모델을 자기 마음대로 테스트를 하고 그러니까 그 업체의 테스트나 아니면 성능을 만족시킬 때까지 계속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가상 공간에 있는 복제본으로서의 얻는 이득은 일단 비용이 안 든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변경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모델들이 개발 과정에서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트윈을 가지고 최적화 내지는 예측 유지 보수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보통 CA 모델을 만들 때 보시게 되면은 파트를 만들고 그 파트에 대한 성능을 예측할 때 CA 모델들을 많이 쓰죠. 근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어떤 통합된 설계 방식, 해석과 디자인과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통합된 개발 환경을 가지고서
이런 버추얼 모델이 만들어졌다면은 그걸 가지고서 프로덕트가 개발된 후에 어떤 로드가 걸렸을 때 어떤 운영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다가 얘가 말펑션이 되는지 기능을 잃어버리는지 아니면은 오류가 날 수 있는지 그것들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오로지 문제가 되는 거는 계산 시간이 되겠죠. 계산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단축이 되고 얼마나 빨리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그 이슈만 해결이 된다면은 복제본에 대해서 아주 정확도를 높이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 시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 보통 NCC에서 얘기하는 리듀스드 오더 모델, 흔히 말하는 롬이라고 얘기하는데, 롬을 구성을 해서 그 롬을 담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통합된 솔루션이 필요한 거죠. NCC에서 트윈 빌더라는 제품이 있는데, 트윈 빌더라는 제품이 뭐냐면은 가상의 통합. 요거는 인테그레이티드 된 그 버추얼 모델을 한꺼번에 모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유체 성능을 재기 위해서 플런트를 쓰고, 그 다음에 미케니컬 단에서 스트레스나 퍼티그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미케니컬을 써가지고 모델을 만든 후에 롬으로 만들어서 트윈 빌더 상에서 통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그 파트에 대한 퍼포먼스를 재려면은 유체는 유체, 아니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서 재야 됐었는데 트윈 빌더로다가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통합을 해서 통합된 환경에서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통합된 환경에서 제품의 신뢰성과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고 최적화 제품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디자인 레벨과 컨셉 레벨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모델이 릴리즈가 되고 디플로이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보증 및 보험 비용의 절감. 일단 비용 절감이 들어가야지 트윈 자체가 값어치가 있는 거죠. 메인터넌스를 자동적으로 하고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오류들을 미리 잡아가지고 보험 비용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 녀석의 운영 한계점을 버추얼로다가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운영이 최적화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도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나오는 디지털 트윈의 컨셉 중에는 IoT와 연결돼 가지고서 뭔가 작동을 하고 IoT 배경에서 IoT를 기반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지털 트윈은 IoT가 따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IoT라고 하면은 IoT가 할 수 있는 일은 버추얼 모델과 실제 하드웨어 간의 연결고리 역할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업장에서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디지털 트윈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일단 IoT에 대한 부담은 덜어두시고 실제 버추얼 모델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것인가, 정확도를 얼마나 높이고 어디까지 표현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죠. NCC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트윈에 대한 솔루션은 디스커버리 라이브, 애더티브 매니팩처링, 그다음에 트윈 빌더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트윈 빌더를 기반으로다가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트윈 빌더의 기능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고요. 이것은 각각의 개발 스테이지에 따라 가지고 빌드 레벨,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디플로이 레벨에 따라서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뒷장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게 짧고 굵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디지털 트윈의 예제를 보시게 되면은 그 윈드 터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얘가 왜 많이 나오냐면은 일단 윈드 터빈 자체가 사람들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구간에 이제 설치가 되죠.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또 아니죠. 저 밖쪽으로다가 해안에 이제 심을 박아놓고서 윈드 터빈을 팜으로 해가지고 한 40개, 50개씩 박아놓죠. 얘를 한번 돌리기 시작하면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원격으로 관리를 하고 관리 시점을 해석적으로 찾고 그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게 된 거고요. 실제 모델에서는 실제 센서가 RPM과 토크와 전류, 그 다음에 외부 온도와 기압 풍속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데요. 이것과 동기화된 이것과 똑같은 모델을 가상의 공간에서 만들어서 트윈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가상 센서를 가지고 주변의 공기 유속이나 공기 압력 변화들을 알 수가 있고요. 표면의 압력, 변형량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 내부 온도, 사용시간 예측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센서들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은 가상세계 트윈에서는 똑같이 얻을 수 있는 거죠. 트윈을 만들므로써의 그 가장 큰 이점 중에 그 중요한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버추얼 센싱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실제 모델에서는 센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설치 자체도 굉장히 포지션도 잡기 힘들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버추얼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어떤 센싱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쉽게 센싱을 할 수 있게끔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엔시스의 그 IoT 플랫폼에서 엔시스는 IoT 플랫폼이 없습니다. IoT 플랫폼 없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띵웍스나 프리딕스, SAP와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실물과의 데이터 트랜스퍼를 통해서 버추얼 모델과 연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모델이 돌아갔을 때 디지털 트윈 모델도 같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작업들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동시에 돌아감으로써 오퍼레이트가 어떤 디지털 트윈에서의 작업도 할 수 있고 실물에서의 작업도 동시다발적으로다가 진행을 할 수 있죠. 때문에 어떤 정밀도나 품질이 대폭 향상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어떤 그 하나의 운영 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운영을 하실 때는 요거랑 좀 다른 시각으로다가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각각 보는 시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얘기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면은 개발 단계에서 내가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고요. 보시게 되면은 플랫폼이라는 기반 위에 제품의 개발 플랫폼 위에 종래 CA들은 각각 각각 파트에 대한 이제 퍼포먼스들을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매니폴드라든가 실린더라든가 압축기라든가 그 포커스되는 파트들이 한정돼 있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멀티피직스로다가 구조계와 전자계와 유동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모터 같은 것들이 최근에 해석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컴플릿 디지털 프로토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통합 모델 설계 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 부분에서 해석을 해서 파트에 대한 것들을 선택을 했고 파트를 만들고 인테그레이트 된 모델에 가서 평가를 했는데 파트에 대한 성능이 안 나왔지만 다시 캐드 단으로 돌아가는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최근에 CA 툴들은 컴플릿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지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파트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합적으로다가 멀티피직스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모델에 대해서 각각의 성능들을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장치 자체를 디지털 트윈이라는 컨셉으로다가 복사를 하게 되면은 버추얼 공간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의 성능들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제품 설계 후에도 활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실예를 들면은 차를 만들 때 버추얼 모델들을 쭉 개발 초기부터 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차가 판매된 후에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전 같았으면은 차량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서 시연을 한 후에 문제되는 파트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죠. 만약에 디지털 트윈이나 아니면 버추얼 모델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영 조건들을 그 버추얼 모델에다가 집어넣고 버추얼 모델의 반응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반응 자체가 뭐 정상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요. 비정상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어떤 실물에 대한 레퍼런스로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뭔가 레퍼런스를 갖고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V자 모델 개발 공정에 따라서 디지털 트윈도 구축을 하고요. 보시게 되면 뭐 스케이드를 통해서 시스템 모델을 구축을 하고 상세 요소 모델 작성을 해서 3D 시뮬레이션을 한 후에 DX롬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뭐 멀티피직스 시뮬레이션을 하고 메디니를 통해 가지고 뭐 안전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시 개발 후에는 디지털 트윈을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목제품이 남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3D CA 툴과 어떤 롬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보통 NCC에서 얘기하는 CA 툴들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맥스웰하고 플런트하고 아이스팩, 혹은 플런트, 그다음에 미케니컬 등이 있는데 이 녀석들 자체가 3D로 돌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결과를 얻을 때까지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 녀석들을 롬으로다가 비즈니스 오더 모델을 구축을 한 후에 이 녀석을 만들게 되면은 롬 자체가 한 조건에 대해서 수분해서 수시간씩 이제 코 시뮬레이션 되는 것들이 롬에서는 몇 초 단위로다가 끊어서 이제 계산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획기적인 게 보통은 코 시뮬레이션을 많이들 하시죠. 뭐 트윈빌더에서 모델 올려가지고 코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롬을 만들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시간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요. 정확도 자체도 뭐 그렇게 많이 잃어버리지 않는 게 보통 심각하게 잃어버리는 게 한 20%에서 15% 정도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요 이후에 나오는 그 비행기 캐빈에 대한 모델에서 뭐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사용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3차원 CA 정확도가 많이 향상이 됐고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고 부분적으로다가도 어떤 미세한 유동에 대해나 뭐 미세한 거동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해주는데요. 상당히 계산 부하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보통 많이 늘어나고 있죠.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롬을 구축하게 되면은 얘는 간이적인 3차원 CA가 아니라 고정밀도 해석이 가능한 롬을 구성을 해서 실제 짧은 시간 안에 실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 3차원 CA, 3D CA를 통해서 구축을 하는 시간보다는 월등하게 짧은 시간 안에 성능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비행기 객실의 압력 제어라는 예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객실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압력장과 온도장 자체를 비행기에서 컨트롤 해야 되죠. 왜냐하면 외부와는 차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공기의 조절 문제와 압력 제어 문제가 과제입니다. 보통 이거를 캐빈 프레셔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압력도 중요하지만 캐빈 내부에 타 있는 사람들의 안락성, 이거를 최우선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모델 자체가 온도하고 압력하고 PMV라고 하는 인덱스를 쓰게 되는데요. PMV라는 인덱스는 그 어떤 사람의 아니면은
인체의 컴포트니스, 그러니까 안락성을 평가하는 지수로다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장 보시게 되면은 오늘 발표할 내용에서 쓰는 내용은 다이나믹 롬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롬에는 네 가지 방식으로다가 이제 롬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요 전에 나왔던 DX 롬은 넌 리니어하고 스테디한 경우,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경우에 넌 리니어 시스템에서는 DX 롬을 사용을 하고요. 다이나믹 롬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언트의 넌 리니어 케이스, 그러니까 선형적이지도 않고 비선형 문제와 타임 디펜던트한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현상에 대해서 다이나믹 롬을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H백은 연료체 해석 중에서도 비선형성, 넌리니어리티가 강한 부류고 때문에 계산번호는 상당히 높죠. 비선형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격자도 좀 자세히 잘라줘야 되고요. 의자나 인체를 통해 가지고서 뭐 플로가 지나갔을 때 난류 모델들도 난류의 형성들도 다 잡아야 되고요. 대류도 잡아야 되고요. 열 전달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야지 이 시스템의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다이나믹 롬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디지털 트윈 빌더 상에서 코시뮬레이션을 하게 되죠. 코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1D와 3D의 계산 속도, 오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 예에서는 한 케이스 평가에 32 병렬로 60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컨트롤 로직을 만들어 가지고서 한 경우에 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정을 해서 결과를 얻는데 적어도 32개 가지고서 한 3일 정도 걸리겠네요. 3일 정도 걸려서 결과를 얻는 거죠. 이게 다이나믹 롬이 없다면 그렇게 되겠죠. 혹은 뭐 다른 방법을 써서 스테디의 경우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트랜지언트에 대한 성능을 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넌 리니어티를 제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좀 가정을 하고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순수하게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이 현상 자체를 보려면은 이 정도 걸리는 거죠. 피지컬 모델에서는 가상 센서가 온도 및 압력을 모니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가 모니터링 포인트를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계산 시간은 48 CPU를 사용해서 40시간 정도. 하지만 롬을 사용하게 되면은 CPU 하나, 여러분들 노트북에 있는 CPU를 가지고서 10ms 내지는 1초, 2초. 좀 복잡한 경우는 뭐 1분 안쪽으로다가 사이클을 한 번 다 돌릴 수 있고요. 사이클을 돌렸을 때 나오는 값들은 상당히 정확한 값들이 나오고요. 이게 유동장의 A입니다. 유속, 온도 분포는 이렇게 되고요. PMV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어떤 컴포트니스에 대해 가지고 프리딕티브 미인 보트라고 하는데 쾌적성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역시 요거는 뭐 20코어를 써가지고 48시간 걸리는데 다이나믹 롬을 만들어가지고 원하는 인풋을 넣고 원하는 아웃풋을 넣었을 때 원하는 아웃풋에 대해서 어떤 값들이 나올지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이나믹 롬의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D 솔버를 가지고서 솔빙을 하고요. 거기에 적절한 시나리오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인풋 조건을 주고서 아웃풋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한 후에 트윈 빌더에서 다이나믹 롬 빌드를 하게 되면은 롬이 생산이 되고요. 그 롬을 가지고 기존의 테스트 사이클이나 아니면 평가하는 그 사이클을 가지고서 롬을 평가하게 되죠. 일단 시간이 5분밖에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비정상 해석의 목적은 이제 입출력인데 입력 유속과 입력 온도를 가지고서 포인트 1, 2, 3, 즉 인체 포인트들을 이렇게 가상 공간에다가 포인트를 집어넣고요. 여기 이제 포인트 1이고 포인트 2고요. 포인트 3고요. 여기 어디냐면은 사람이 이제 온도를
최적화해서 느낄 수 있는 게 가슴이나 그 안면부 그쪽에다 포인트를 잡는 거죠. 그리고 캐빈 동체 내부의 유동을 파악을 해서 어디가 제일 월스트한 나쁜 공간인가를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되고요. 입구 유속에 대한 시계열 인풋을 주고 온도에 대한 시계열 인풋을 주면은 6개의 비정상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시드가 되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6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드를 만든 후에 그 시드를 기준으로다가 다이나믹 롬을 구성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입구 유속이 동일하고 온도만 플럭추에이션 했을 때 결과들 역시 마찬가지로 온도만 플럭추에이션 했을 때 결과 시나리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유속하고 온도가 동시에 변했을 때, 네 번째는 사이클이 좀 다르게 움직였을 때, 스텝으로다가 올라갔을 때, 역시 펄스로다가 올라갔을 때. 이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환경에 맞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 6개의 학습 결과를 가지고서 다이나믹 롬 빌더에서 빌딩을 하게 되면은 이런 특정한 사이클을 주었을 때 실제적으로 다 아까 다이나믹 롬에서 모니터링 포인트 3군데에서 어떤 식으로 응답 성능이 나올까. 포인트 1, 2, 3에 대해 가지고 온도, 유속, PMV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6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썼을 때 거의 유사한 프로파일로다가 따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일단 롬이 구성이 된다면은 어떤 프로파일이 들어와도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이클이 들어갔을 때 결과값을 보치게 되면은 특정 부분에서는 이렇게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나리오를 추가해 가지고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이나믹 롬을 이용해서 온도 제어를 할 수 있는 로직을 구현을 한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스케일을 통해 가지고 패널을 만든 거고요. 이 부분은 다이나믹 롬이 구성이 된 거고요. 패널 가지고 키시게 되면은 비행기 캐빈에 대해서 온도, 그다음에 조명,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컨트롤, 그다음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패널 자체는 스케이드라는 제품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스케이드를 가지고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제품 개발단에서 HMI, 그러니까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부분들을 간편하게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온도를 변화를 했을 때 온도장이 바뀌는 것들, 멀티미디어를 켜게 되면은 에너지 컨섬션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 다음에 조명을 껐을 때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컨섬션이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다가 조명을 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지, 에너지 컨섬션 측면에서 혹은 온도에 대한 모니터링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다이나믹 롬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이 계산 자체는 굉장히 많이 어렵고요. 어렵다는 얘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컴퓨터가 아주 좋은 게 있으면은 하실 수는 있는데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롬을 그러니까 오늘 현재까지 봤을 때 다이나믹 롬을 이용해서 트윈빌더 상에서 제품을 설계를 하시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디지털 트윈 컨셉에 가장 근접한 모델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